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햇살 아래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고요. 예, 그 유아에서부터 또 저희 어린이집을 졸업하신 학부모님들이 또 양평자유 발도르프 학교를 설립하셨어요. 3년 정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학교 개교한 지 7년 됐어요, 지금. 예, 그렇게 이어져 왔고요. 그래서 저는 양평자유학교에서 예, 멘토 교사로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아들이랑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좀 감각? 그런 것이 가장 많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필요하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관찰을 해도 사실 눈을 뜨고 있어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것? 예, 그래서 관찰을 혼자 기록을 오래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도 조금 이렇게 다 채워지지 않았었는데 발도르프 도움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 활동을 만나게 되어서 그거를 3년 동안 공부했고 작년에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관찰을 하는 눈을 좀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좀 감각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공부도 했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과의 모임, 연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한국 발도르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선생님들과 공부하고 나누고 현장에서 해야 될 것들 연습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궁금해서 감각에 대한 것이 어떤 것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교육을 신청하시고 공부하고자 하셨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예, 저는 또 제 개인적인 그런 동기들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뭐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거, 배운 거 그런 거를 그냥 나누는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은 여는 시와 여는 노래를 하죠. 시와 노래로 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아이들을 하고 있을 때도 늘 아침 시와 노래로 열거든요.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해요. 펜타토닉은 아니지만 예. 뻐꾸기 노래 잘 할 수 있을까? 예. 해볼까요? 동작 제가 만들었어요. 뻐꾹뻐꾹새 종달종달새 먼산 어지랑이 봄을 부르며 너도 나도 모두 서로 둥지 틀고 봄을 노래한다네. 노래 좋죠? 우리 7살 애들은 이거 한 3번 불러주면 금방 외워서 불러요. 예, 감각이 잘 발달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할게요. 뻐꾹뻐꾹새 종달종달새 먼산 어지랑이 봄을 부르며 너도 나도 모두 서로 등짓 들고 봄을 노래한다네. 자, 일어나 보실래요? 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까이 여기서 할까요? 네. 일어나서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일어나서 해보세요. 자, 노래가 이렇게 흥겨울 때 이렇게 팔짝 뛰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뻐꾹 이때는 죄송해요. 이때는 동작을 하면은 이렇게 뛰는 동작까지 집중하기가 어려우니까 노래하면서 뛰는 걸로만. 뻐꾹뻐꾹새 종달종달새 만산 아지랑이 봄을 부르며 너도 나도 모두 서로 둥지 틀고 봄을 노래한다네. 자, 여기 현장에 지금 선생님들 몇 분이 와서 계세요. 그런데 교실에서 한번 해보셨죠? 애들 이거 뛰는 것도 해봤어요? 어때요? 되게 좋아하죠? 우리 7살 애들은 막 자지러져요. 이렇게. 유아 선생님들도 계시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조금씩 안내해 드릴 텐데 이 노래는 씨름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뛰는 거 다시 해볼게요. 뻐꾹뻐꾹새 종달종달새 만산 아지랑이 봄을 부르며 너도 나도 모두 서로 둥지 틀고 봄을 노래한다네.
나는 별을 사랑합니다. 별은 땅을 사랑합니다. 땅은 온 세상을 사랑합니다. 온 세상은 나를 사랑합니다. 오늘 강의 시작할게요. 아까 부른 뻐국새 노래는요, 돌림이 돼요. 그래서 3학년 정도까지는 돌림하기 어려운데 4학년 이상은 이 노래로 돌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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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박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4학년 이상은 굉장히 즐거워할 거예요. 네,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감각이 모든 것에 다 통해 있어요. 우리가 감각을 거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느껴지고, 내가 느끼기 전에도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었고, 네, 그렇거든요. 근데 감각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 아무리 해도 맨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통은 초등학교다 그럼 초등학교에 맞춰서 감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그 원초적인 거, 근본적인 것들을 찾아 올라가려면 태어날 때부터 0세부터 그리고 7세까지의 감각 발달, 그러니까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운동 발달, 감각 발달이 어떻게 이어져 왔나, 그거를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런 거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 다른 관점, 조금 움직임 활동과 그런 그 동작, 그거에 중심을 맞춰서 해볼게요. 그냥 감각 그러면 그냥 느껴지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오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감각을 12개로 나누어요. 12개는 이제 별자리에 관해서 그렇게 나눈 건데, 그 12지지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그 서양에 있는 그 별자리, 12개의 별자리에 그 감각을 다 맞추어서 그렇게 슈타이너가 해설을 하지요. 그 중에서 오늘은 하위 감각 4가지 그거를 할 텐데, 그리고 4주가 지나면 박규환 선생님이 그 뒤에 중위 감각과 그다음에 상위 감각을 해주실 거예요. 먼저 12개의 감각이 어떻게 있나 살펴보면 맨 처음에 촉각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촉각, 생명감각, 고유운동감각, 균형감각. 이게 7살 때까지 발달되는 감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기초가 돼 있는 거죠. 그 뒤로도 계속 첩첩이 쌓여서 올라가지요. 그 다음에 중위 감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후각, 미각, 그 다음에 시각, 열감각, 온감각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감각으로 넘어가는데, 중위 감각은 주로 이렇게 얼굴에 모여 있어요. 그쵸?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 감각으로 청각, 언어 감각, 사고 감각, 자아 감각까지 연결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하위 감각이 모두 이 상위 감각하고 가운데 중간의 감각들을 이렇게 중간에 둔 채로 상위 감각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는 논리로 슈타이너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0세로 돌아가서 0~3세 때 어떻게 인간이 발달 과정을 거치나 그걸 좀 알아볼게요. 0세에서 3세는 일단 태어나죠. 태어나서 3세까지 가는 동안 가장 많이 신체에서 가장 많이 발달을 하는 부위는 머리지요. 머리가 형성돼요. 그 형성력이 머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도 제일 크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머리를 못 가누죠. 못 가눠서 머리를 드는 것도 힘들고 일단은 누워서 이렇게 있죠. 0~3세에. 그때 머리를 형성을 하면서 신경 감각 체계가 막 이제 연결이 되고 발달이 되거든요. 그때 또 의지가 그 안에서 싹튼다고 얘기를 해요. 보면은 머리도 들어야지, 그 다음에 뒤집어야지, 기어다니고 앉아야 되고 일어나서 서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옹알옹알 거리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그 단계의 0~3세가 다 멈춰 있죠.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기어다니면서도 온 사방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이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앞뒤, 그다음에 좌우, 위아래, 이런 공간에 대한 연습을 시작을 하는데, 일단 직립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서서
걸을 때, 걷기 전에 어쨌든 직립을 하게 되면 이제 두 손이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때 오히려 더 공간에 대해서 인식이 들어와요. 그때는 앞, 뒤에 대한 인식도 들어오죠. 그런 발달 단계를 거쳐요. 공간 정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공간에서 내가 위치해야 되는 것, 어디에 내가 위치하는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감각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 안에 균형 감각도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뒤집을 때 균형이 깨져서 뻘썩 엎어진다거나, 앉았다가 일어설 때 중심점을 잃고 쓰러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균형 감각하고 뗄 수 없어요. 하위 감각이. 단지 그때 뭐 촉각만 있다 뭐 그럴 순 없고, 공간 정향이라고 하는 특징 안에 모든 감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조금 특별한 용어예요. 발도르프 도움 수업이라고 오드리 메갈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슈타이너가 강연한 그 강연들이 있거든요. 몸혼영의 지혜라고. 그런데 그 강연록을 읽고 창의적으로 이런 방법론을 만들어내시고 아이들에게 수십 년 동안 실험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연구를 거듭해서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실행을 해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방법론이에요. 움직임 활동의 방법론. 그 안에서 이제 공간 정향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용어로 쓰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세에서 5세 단계가 되면 조금 더 정교하게 나이를 나누는데 대략 3세에서 5세 단계가 되면 머리를 형성했던 그 힘, 그 형성력의 힘이 이제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가슴으로 내려와서 심장과 폐로 가요. 우리가 호흡을 하죠. 호흡은 우리가 느끼지 않죠. 호흡을 한다고 그 들숨날숨을 다 느끼면서 살면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렇고 또 심장이 뛰는 거, 그런 맥박 이런 게 내가 느껴지면 사실 그게 느껴진다고 하는 건 병이 나는 거죠. 병드는 거죠. 느껴지지 않게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부위를 형성을 하는데 형성력이 그 안에 모여들고, 그래서 이제 리듬이 훨씬 중요해져요. 3살에서 5살 때. 그래서 순환되는 것도 중요해지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런 어떤 뭔가를 하고자 하고 서고 걷고 막 이런 단계를 넘어가서 좀 더 감성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 그리고 요 단계에서 이제 말하기를 배워요. 그전에는 걷는 게 중요했어요. 직립. 그 다음에 3세에서 5세 단계는 말하는 걸 배우게 되죠. 말하는 거를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그 의식이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단계가 초기 자아가 싹 트는 시기예요. 3세, 4세. 그 아주 원초적인 초기 자아가 싹 트는 시기죠. 그 자아가 싹 틀 때 사실은 균형 감각 속에 그 중심점에 자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걸어가다가 넘어져. 그러면 이런 동작일 때 내가 중심점을 잡아야 하는 것과, 혹은 뭐 이런 동작일 때 한 다리로 설 때 중심을 잡는 것과, 또 내가 앞으로 이렇게 뭔가를 집으려고 할 때 중심을 잡는 것의 중심점이 다 달라지겠죠. 그 안에 균형을 잡는 중심점이 있어요. 그때 자아가 작동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사실 매 순간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 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안에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감각이에요. 그것도 지금 여기서 감각을 다 차단한다 그러면 살 수가 없죠.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대요. 독일 선생님들이 오셔서 얘기해 주신 건데, 서양엔 그런 실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다 랩으로 다 감고 진공 상태에 있는 곳에 이렇게 집어넣고 몇 시간을 얼마 정도를 견딜 수 있나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얼마 못 견디고 그 사람이 좀 너무 아파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뭐 촉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살기가 힘든 거죠. 아무 어떤 자극도 없는 그런 속에서는 살기가 힘들죠. 3세에서 5세 단계에서 그 가슴이 이렇게 형성될 때 이제 좀 더 걸어 다닐 수 있고 이제 말을 배우고 막 이런 단계에서 우세가 형성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세. 그러니까 이게 양손을 다 쓰잖아요. 아이들이 양발도 다 쓰고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 손으로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이쪽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쪽으로 듣기도 하고 이게 오른쪽 왼쪽 그리고 위 아래가 다 통합이 되어 있지 않고 다 써요. 교차도 그렇고 그렇게 쓰게 되는데 대칭적으로 근데 그거에서부터 이제 밥 먹는 손이 뭐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하나로 정립이 되죠. 그러니까 우세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가요. 이것이 한 10살, 뭐 9살, 10살 정도까지도 계속 가고 어른이 되어서 바뀌기도 하죠. 노력을 하면. 우리도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가 있는데 왼손을 계속 썼어요. 계속 보는데 그래요. 그래서 밥 먹는데 옆에 앉혀놓고 오른손으로 그걸 바꿔주는데 하더라고요. 그걸 연습을 잘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단계예요. 5살, 네, 그 단계. 그래서 이 우세를 잘 확립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전문성을 갖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이게 통합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것이 전문적으로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뭔가 다른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게 분할이 되어 있다는 건 하나로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집중해서 힘을 쓸 수 있도록 우세가 정립이 되는 건 중요하고 그렇게 정립이 되었을 때 쓰기, 읽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정되게 그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5세에서 7세로 넘어가면 이제 사지로 가요. 머리를 형성한 형성력이 가슴으로 내려오죠. 그래갖고 이제 사지로 흘러가요. 사지라고 하는 거는 장부로 가는 거예요. 아래 장부로 가고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래요. 물리적으로 팔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리에도 끝까지 가요. 그렇게 해서 5세에서 7세 사이에 그 사지로 가고 그리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아이들은 놀이에서도 굉장히 그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치부받고 하는 거 좋아하고 손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작업 같은 거 어린아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수작업이나 뭐 점토놀이나 뭐 조형이나 흙놀이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나무 타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더 정교해져요. 생각도 정교해져요. 그 전에 5살 정도에서는 판타지 놀이를 해요. 아이들이 상상놀이 하면서 뭐 거짓말하네 뭐 이러지만 사실은 거짓말 아니고 얘는 정말 자기 세계 안에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7살 단계로 가면 사실적으로 놀아요. 아이들이.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포크레인이 있다. 그러면 포크레인을 정교하게 이렇게 흉내낼 수 있는 놀잇감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놀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다 가요. 뭐 결혼식 놀이 하면 1시간을 결혼식 놀이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그런 거 많이 보시죠? 그리고 끝나요. 끝나는데 예, 막 불만도 없어. 1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계획 세우면서 집중하면서 잘 놀았거든요. 정교하게 놀아요. 그래서 계획을 이제 뭐 그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무 블럭으로 뭘 나눠줘요. 그걸 가지고 여행도 떠나요.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 간다고 책상 다 붙여놓고 거기는 비행기 침대칸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을 하면서 노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커져가요. 그래서 0~3세에 걷는 것 그것이 직립이 제일 중요한 이슈고 과제였다면 3세에서 5세 사이에는 말하는 거 언어가 형성되는 것 언어의 그 연결망이 막 이렇게 뇌를 자극하면서 점점 내가 더 이렇게 정교해지고 커가지요. 그리고 5세에서 7세가 되면 이제 생각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계획하고. 그래서 그것을 의지, 감성, 사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발도르프 인지학 교육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신체 지도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신체 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건데 의식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게 되는 것은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를 해요. 신체 지도 놀이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할 때 이렇게 하죠. 자, 2손 머리, 자, 2손 어깨, 2손 가슴, 2손 배, 2손 무릎, 2손 정강이, 2손 종아리, 2손 발등 이렇게 해서 이제 온몸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으로 같이 가요. 2손으로. 유아 단계에선 그렇게 가요. 1학년 정도까지도
그렇게 가요. 한쪽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쪽 볼, 오른손으로 오른쪽 귀, 오른손으로 오른쪽 어깨, 뭐 오른손으로 오른쪽 엉덩이,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렇게 거의 한 학기 동안 1학기에 한 학기 동안 한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인 거죠. 신체 지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료집에는 좀 써놨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지금은 이제 동작이랑 연결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예, 신체 지도 그리고 생각하기 단계. 예, 이따가 또 활동 실제로 들어갈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7세까지 그렇게 지나고 나면 그 생명력이 머리를 형성하고 가슴을 형성하고 사지를 형성하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그 다음에 감성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감성 영역이 이제 활발하게 크는 거예요. 일단 다 모방으로 배워요. 아이들은 세상을 다 모방하는데 그 모방을 하려면 감각이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잘 들어야 되죠. 그거 안 되는 아이들 진짜 많아요. 어른들도 잘 안 돼요. 우리 아이들 7살이 13명이 있는데 어떤 이렇게 지시어 같은 걸 주고 자 이제 저기까지 발 뒤꿈치로 걸어갔다가 한 발 깽깽이 뛰기 한 발로 한번 뛰어와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두 가지를 기억을 못 해요. 그리고 가갖고 뭐라 그랬죠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죠. 듣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기억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감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봐요. 그냥 가르쳐 주죠. 가르쳐 주고 보는데 아 제가 그런 것이 반복이 되나 아니면 지금 그런가 뭐 기분에 따라 다른가 이런 것들을 그 아이를 보고 잘 보면서 판단을 해야죠.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계속 연습해야죠. 계속 그 감각을 통합할 수 있는 발달시켜 갈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7살까지 지나갔어요. 그리고 7살에서 14살이 되면 또다시 반복이 돼요. 7살, 14살, 21살, 28살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단계가 7세에서 14세 단계죠. 그 단계에는 감성 영역이 발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예술적으로 접근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상상을 발현해서 언어도 그렇게 배우고 그림처럼 상으로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고 그런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감각이 되게 중요해요. 잘 듣고 잘 보고 잘 느끼는 것. 그때 이제 하위 감각이 중요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14살에서 21살이 되면 그 감성이 다시 또 해방이 돼요. 그 감성적인 영역에 혼을 그렇게 형성했던 그런 것들이 해방이 되어서 이제 사고 영역으로 넘어가요. 이 사고는 좀 고차적인 사고도 있지만 상위 감각에서 나타나는 사고 감각이라고 하는 고차적인 사고도 있는데 일단은 좀 오성원적인 사고 이런 것들도 있고 조금 더 발달을 시키고 이어간다면 깊은 사고로까지도 갈 수 있어요. 초기 사고의 감각에 그런 바탕을 마련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철학책들도 읽고 문학과 시 이런 것들을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단계잖아요. 이 14살에서 21살 중학교 중반에서 고등학교 단계인데 사실 조금 우리나라 교육은 좀 너무 서글프죠. 그 시기에 아이들은 이렇게 계속 골라내야 되고 정답을 맞춰야 하는 입시 공부를 하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 되게 정말 너무 막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 시기를 지나가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래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내가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도 선택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반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자료에 썼는데 이 시기에 공간 정향과 우세와 신체 지도를 통해서 지나가는데 그 중에 반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남아서 오거든요. 0세부터 엄마의 그 태 속에서부터 계속 와요. 산도를 통과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죠. 자연분만 할 때 그렇게 산도를 통과해서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 반사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있고 그것이 좀 무의식적인 그런 반사인데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잘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그때 없어지지 않고 잘 통합되지 않는다면 계속 남아서
감각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것이 학습에도 영향을 주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때. 그런 것들을 살펴볼게요. 촉각. 오늘 제가 맡은 파트는 촉각이에요. 촉각인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열고 들어갈게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촉각은 감각의 수용체가 피부에 있어요. 이 피부에 있거든요. 그런데 겉에 피부에도 있지만 압박을 하잖아요. 압박을 하면 그 안에 이 우리 속에서도 그 압박을 통해서 느껴지는 깊은 그런 촉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촉각이 어떻게 맨 처음에 이 세상과 만나게 되냐면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오죠. 온 피부를 비비면서 나선형으로 나오잖아요. 나선형으로 나오는 그 나선형, 우주적인 어떤 움직임의 형태라고 하는 거거든요. 패턴. 그게 어떤 패턴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반사에서도 작용을 해요. 우주적 패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패턴이 통합되어야 되고 사라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통과해서 나오면 사실 물에 둥둥 떠 있잖아요. 둥둥 양수에 떠 있다가 막 뭔가 압박을 해갖고 산도를 막 이렇게 비틀면서 나왔어. 이렇게 돌아서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허허벌판이야. 예, 이제 없어. 양수도 없고 뭔가 뭐 빛도 많고 너무 밝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던져진 거예요, 세상으로. 이 아이의 그래서 그 피부를 잘 감싸줘야 돼요. 압박해줘야 되거든요. 압박해서 애기들 포대기에 싸듯이 그렇게 하죠. 그런 게 촉각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촉각이 잘 발달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죠. 너무 많은 빛에 노출이 된다거나 할 때도 어려움을 겪죠. 너무 아이들 이렇게 사실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누워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팔다리도 등을 딱 밀착되게 바닥에 대고 팔다리나 이런 걸 잘 쓸 수 있고 그렇게 막 자기를 탐색하고 이게 내 손이야? 이게 내 발이야? 하는 거를 다는 모르더라도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면서 뒤집기도 하고 또 어떻게 기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많이 이렇게 아기 끈에 매달려 가고 유모차에 타서 다니고 쇼핑센터에 가서 많이 소음에 노출되고 빛에 노출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 게 너무 많이 노출되고 기계음이나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면 아이들이 그 감각을 형성하는 것들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세상에 태어나와서 촉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촉각이 잘 형성이 되면 안정감이 있고 세상을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촉각이 불안해지면 과민하거나 과둔하게 되거든요. 촉각이 과민하면 이렇게 휙 지나갔어.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 많이 있죠. 이렇게 지나가다 휙 지나가서 바람만 불었는데 아프대. 부딪힌 것도 아닌데. 그런 아이들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있거든요. 아프다 그러고 실제로 걔는 아픈 거예요. 너 왜 거짓말 치니? 할 것이 아니죠. 아픈 거예요. 실제로 과민한 거거든요. 과민하고. 예. 그리고 뭔가 그냥 불안해요. 계속 불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죠.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정이 안 되니까 그 주변의 정돈도 잘 못하고 그리고 예. 막 이렇게 치대는 아이들도 있지 않아요? 오면은 그냥 이렇게 안기고 치대고 꼭 무릎에 앉아야 되고 계속 이렇게 기대고 있고 의자에 앉아서도 학교에서도 의자에 앉아서도 가만히 못 있고 이렇게 기대 있는 이런 아이들 있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 있죠. 그것도 촉각이 과민한 거예요. 통합이 되지 않아서. 예. 그렇죠. 그리고 촉각이 그 피부에 있지만 피부 중에서도 이렇게 손끝에 그 말초신경들에 좀 더 많이 몰려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발가락, 손가락, 손끝 이게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잖아요. 그치? 보석 세공 같은 것도 아주 섬세한 작업, 바느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뭐 고유운동 감각이나 균형 감각이나 이런 게 다 통합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뜨개질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좀 잘 수행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뭘 꼭 왜 물 주면 꼭 엎지르잖아요 아이들이. 그게 나로부터 저 물컵까지의 거리가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가서 잡으려 그랬는데 떨어뜨리고 엎고 그래요. 그것도 고유운동 감각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도 촉각을 그 기본에서 뺄 수가 없어요. 슈타이너는 맨 처음에 촉각을 얘기할 때 모먼영의 지혜에서 그 감각을 이야기할 때는 촉각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감각 안에 넣지를 않을 정도였어요. 전체에 그게 관통하고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네, 그렇죠. 이렇게 말초신경으로 촉각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등 쪽에는 별로 없어요. 등에는 그 촉각 수용체가 이렇게 드문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자꾸 뒤돌아보고 막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등 쪽이 불안한 거예요. 그 촉각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조금 더 많이 도와주려고 선생님들이 교실 앞에 이렇게 앉혀두시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맨 뒤로 보내서 뒤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앉혀두거나 이렇게 등을 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한다면 등 쪽을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촉각을 훨씬 더 잘 통합해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예. 그리고 특정 질감을 싫어한다거나 또 과도하게 공격을 하는 아이들 있죠. 막 성질내고 갑자기 바로 성질내고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소리를 조절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죠. 예, 작게 하는 거 잘 못하고 계속 크게 해도 큰줄 모르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감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촉감이기도 하고 그것은 자기의 경계를 못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경계에 대한 의식이에요, 촉각은.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아이들은 불안해하죠. 예. 그래서 어떤 여기 이 피부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난데 이 바깥은 상대야, 바깥이야 라고 하는 것들의 경계에 대한 의식이 있다면 나와 세상에 대한 어떤 관계도 잘 맺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촉각이 이렇게 감각이 좀 떨어지고 도와줘야 하는 아이들한테는 경계 설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경계를 그어주셔야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모호하게 열려 있으면 아이가 내 경계가 어딘지 모르고 흘러나가요. 다. 그 자아가 흘러나가죠. 자아가 흘러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나와 세상의 구별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말도 이제 막말하게 되고 내가 넌지 네가 난지 모르게 되고 그렇게 좀 안 좋게 나타날 때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촉감이 잘 형성되는 거는 경계에 대한 의식이기 때문에 자아 형성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촉각을 조금 길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가 해야 할 그 활동이 촉각에 조금 더 비중을 둔 것이기 때문에 촉각 통합을 위한 활동에 그런 게 있어요. 뭐 마사지 하는 거, 쓰다듬는 거, 그다음에 포대기에 이렇게 싸갖고 압박해 주는 거, 그리고 모든 바닥 활동, 그리고 뭐 부드러운 사랑에 근거한 태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활동들을 오늘 다 할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에 해볼 거거든요. 하나하나 뭐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생명 감각으로 넘어가요. 생명 감각은 호흡하고 리듬에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뜨겁고 차갑고 잠을 자고 깨고 배가 고프고 배가 부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생명 감각에서 그것이 잘 안 된다면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촉각에서도 과둔할 경우에 넘어져서 피가 나는데 어떡해 너 아프겠다 이렇게 피 닦아주고 하면 안 아파요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나가다가 어디에 쾅 부딪혔는데 분명히 멍이 심하게 나중에 드는데 아팠겠다 부딪혀서 근데 아니에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과둔한 아이들인 거거든요. 그게 아주 심해지면 되게 병적인 거죠. 그럼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생명 감각이 그런 것과 많이 통해 있는 거예요. 사실 촉각과 생명 감각의 그런 부분들,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배고프도 배고픈 줄 모르고 졸려도 모르고 잘 몰라. 어릴 때는 잘 모르고 그냥 울죠. 좀 커서는 그걸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도 표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화하고도 상관이 많이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생명 감각에서. 그러면 소화가 안 되면은 내가 어떤 거를 배웠어. 학교 학년기로 비교해 보자면 뭔가를 배웠어. 그걸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내 걸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생명 감각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도와주어야 할까 하면은 그것은 리듬을 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순환, 호흡, 순환, 소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리듬감 있는 그런 생활을 하면 그것을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사실 아이들은 노래와 어떤 리듬 활동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데 뭐 교과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무엇을 시작하고 마치는 리듬, 그리고 수업의 흐름 안에서도 어떤 일정한 리듬,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집에서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가장 기초적인 게 집이죠. 이 생명감각일 경우에는. 그리고 태도도 문제가 되죠. 태도. 그리고 일관성 있는 태도도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런 것도 리듬에 들어가고요. 하루의 리듬, 일주일의 리듬, 월화수목금토일도 어떤 행성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해와 달과 목화토금수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주일의 리듬, 그리고 한 달의 리듬, 절기에 따라가는 리듬 그런 게 있고 또 1년의 흐름을 따라가는 리듬 이런 게 있죠. 나무의 나이테에서 보여지듯이 그런 리듬을 따라서 생활하는 그것이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편안해요. 그래야 세상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생명 감각도 잘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자, 생명 감각. 그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고유 운동 감각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유 운동 감각. 고유 운동 감각은 그 감각 수용체가 어디에 있냐면 근육에 있어요. 근육에 그게 들어있고 내가 나의 중심을 잘 잡는 걸로 표현이 돼요. 네. 그리고 중추신경계하고 관련이 많이 있고 그리고 대근육, 소근육 그런 근육들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죠. 운동 감각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통합이 안 되면 막 잘 넘어지고 산길 걸어가는데 손 안 잡아주면 자꾸 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맨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픽 넘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큰 아이들도 여기저기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연필을 쥔다거나 학습을 할 때도 이 고유 운동 감각이 되게 중요해요. 연필을 쥐는 동작. 그것이 잘 안 되면 되게 불안정하죠. 연필 이상하게 쥐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제대로 잘 쥘 수 있게 연습을 하는데 잘 안 되죠. 감각 통합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어쨌든 학습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손을 사용하는 것도 되게 능동적으로 되고 고유 운동 감각이 언어하고 많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좀 발음도 잘 안 되고 이런 애들 학교에도 있을 거예요. 저학년에도 고학년에도 물론 말을 이렇게 원활히 잘 못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은 특히 더 말을 배우는 시기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럴 때 막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언어가 빨리 트이려면 그리고 언어가 너무 늦는다면 또 뭐 어디 그 센터 같은 데 찾아가서 치료도 받고 이러긴 하는데 언어를 그렇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서 받아야죠, 치료도. 그런데 일단은 운동 감각, 고유 운동 감각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거는 계속 걷는 거예요. 걸어요. 산책해. 계속 걸어. 걸으면서 호흡이 안정되잖아요. 그럼 생명 감각에도 도움을 주죠. 그리고 고유 운동 감각에도 도움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비탈진 길을 걸어요. 산길 걸어가는 거, 이런 것도 고유 운동 감각이 나의 중심점을 잡는 거, 그런 거에도 도움이 되죠. 그렇게 해서 몸이 많이 깨어나야 돼요. 그렇게 깨어나면 언어가 빨리 트여요.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많은 사례들은. 아마 여기도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공감하시죠? 네. 자, 언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떤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을 내가 딱 알고 그것을 공책으로 옮겨오는 거. 쓰기를 할 때도요. 어떤 글씨를 봤어요. 선생님 판사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미지잖아요. 하나의 형태잖아. 그 형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와서 내 공책으로 이거를 옮겨요. 뭐 저학년일 때 뭐 쓰기 이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중학년 이상으로 간다면 1학년들 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옮기는데 이 거리와 형태를 느껴가지고 내 공책으로 옮겨올 때 고유 수용 감각이 약하면 그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듯이 우세, 그 다음에 편측, 양쪽 그 대칭에서 편측, 우세 이런 것들과 함께 공간 정향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잘 형성이 안 되면 이거를 뭐 글씨를 다 뒤집어 써요. 좌우 뒤집어 쓰고 상하 뒤집어 쓰거든요. 그게 공간 정향, 우세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유운동 감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고유운동 감각이 이쪽에 하위 감각에 있지만 상위 감각으로 연결될 때는 언어 감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관관계를 알면 훨씬 더 교육적으로 많이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방법론들을 개발해 낼 수가 있어요. 네. 상위 감각은 나중에 박교원 선생님이 좀 더 풍부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때도 하위 감각이 나오겠죠? 다 연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균형 감각. 예, 균형 감각의 감각 수용체는 귀 안쪽에 있어요. 뇌2의 그 세방고리관이라고 하는 곳에 있거든요. 세방고리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세 개의 반고리관이라고 해서 세 개로 생겼는데 이 균형 감각이 그렇기 때문에 2차원적인 평면 그것에서 3차원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고리관이 있고 그것을 관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다리로 설 때의 균형 잡는 거, 이렇게 구부릴 때의 균형을 잡는 거, 모든 동작 속에 그 중심점이 있고 그 중심점에 자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움직임을 이렇게 한쪽으로 해요. 한쪽으로 하다가 이렇게 가야 돼. 반대쪽으로 가야 되거나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발을 교차해요. 이렇게 교차해서 서요. 이렇게 서 있다가 발을 이렇게 교차해요. 중심점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거 중심 잡기 어렵잖아요. 이런 단계에서도 그 중심점이 있어요. 거기에 자아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 그래서 그 균형 감각은 또 그렇게 자아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정감도 주고 그런데 어떤 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돼요. 그것은 그래서 그네를 타는 거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들 있잖아요. 머리를 아래로 숙이는 거, 그네를 타는 거, 뭐 예, 그런 동작들이 균형 감각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이렇게 귀 안에 있는 세방고리관, 전정기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동작으로도 그것이 자극이 될 수 있지만 천천히 가는 동작 이런 거에서 훨씬 더 많이 자극이 돼요.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그리고 균형 감각은 그래서 이렇게 청각하고 연결이 돼요. 청각은 이제 듣는 거잖아요. 듣는데 일단은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그거.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전에 내가 나의 내면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것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상대의 것을 귀 기울일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예,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려면
감각이 좀 안정이 돼야 되겠죠?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주변이 좀 번잡하면 안 되고 몸도 내가 잘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몸이 잘 안 돼. 그럼 이제 그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그래서 감각을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 통합을 해야죠. 연습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감각을 연습할 수 있는데 어린 아이 때 그것을 해주면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리고 학습이나 세상을 배워나가고 관계해 나가는 그것에서 더 좀 수월하게 애쓰지 않고 갈 수 있게 되겠죠? 다시 돌아올게요. 생명감각은 그래서 사고감각이랑 연결이 돼요. 왜? 내가 아파,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뭐 이렇게 평소에 잘 지내다가 어디가 아파. 그러면 또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왜 그럴까? 이런 거 생각하게 되죠. 마음이 아파.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이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근본적인 그런 어떤 원인들, 내가 왜 태어났지? 뭐부터 그런 거부터 들어가죠. 그런 사고 감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창의적이고 어떤 그냥 생각하기 단순한 생각하기가 아니라 좀 더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사고 감각. 그리고 오늘은 촉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촉각은 자아 감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감각이거든요. 자아 감각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촉각 그냥 눈에 보이는 피부, 뭐 진피, 외피 뭐 이런 것도 중요해요. 물리적인 거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서도 촉각이 많이 작용을 해요. 저는 예전에 그냥 이렇게 뭔가가 되게 그립고 갈망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늘 항상 있었어요. 뭔가가 그립고 뭔가 상태가 좋고 뭐 이래도 뭔가 허전하고 갈망하게 되고 그 갈망이 뭘 향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감각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촉각에 대한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촉각에 대해서 이것이 자아랑 연결이 되고 이런 공부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아,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던 그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어떤 통합으로 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억나지 않죠? 무의식적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냥 그랬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다시 통합하고 싶은 어떤 갈망 그런 거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촉감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그 자아와 통합하고 싶은 그래서 좀 이렇게 넘어서 어떤 한계를 넘어서 가고 싶은 그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갈망이 있었구나 혹은 또 그런 어떤 그리움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좀 불안하잖아요. 촉각이 잘 형성이 안 되면 불안한데 어쨌든 그런 거에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그 뒤에 그런 어떤 갈망이나 이런 감정들이 조금 더 많은 위로를 받고 이렇게 쓱 뒤로 물러가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감각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이거를 같이 연습하고 나도 내 안에서 이것을 느껴보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만날 때도 그것을 잘 방법론적으로 우리는 방법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걸로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머지는 공부를 또 많이 하면서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요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도 모자라냐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해도 뭘 더 봐야 될 것 같고 더 느껴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사실은 지식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책을 읽고 뭐 그런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것을 그냥 내 안으로 나의 것으로 온전히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의 눈으로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은 그런 아쉬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상위 감각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0세에서 7세 단계의 감각이 어떻게 감각 운동이 이렇게 형성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는 사지를 움직여서 배워야 돼요. 형성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지만 아이들이 세상을 만나는 감각은 이 촉수로 만나는 거거든요. 아이들 그림 보시면 아시죠? 1학년들도 아직 남아있는 그림이 있을 텐데 동그랗게 그려놓고 이렇게 줄 쭉쭉 긋잖아요. 유아 선생님들은 더 잘 아시죠? 자, 이게 내가 나로서 여기 있는데 이렇게 그려요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 와서 막 안 맞으면 막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리다가 안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막 이렇게 맞춰요. 이거 자아거든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하는 초기의 그림인데 이렇게 또 어느 땐가는 이렇게 그린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요. 이렇게 막 그려요. 그래서 뭘 그렸니? 그러면 뭐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이렇게 그리죠.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요. 아직 다 닫히지 않은 천상의 세계와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은 닫혀지지 않은 그 천문을 그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촉수가 이렇게 나가는 거는 머리카락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나의 그 촉이 나가는 거거든요.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촉각. 이 안에 촉각이 있고 생명 감각이 있고 고유운동 감각이 있고 균형 감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런 그림들 그리죠, 아이들이. 예, 그래서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들을 안으로 가지고 와요. 이제 하나씩 가져요. 배움은 그래요. 몸을 형성해 나가는 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요. 머리, 가슴, 사지로 이렇게 컸어, 물리적으로. 그런데 세상을 배우는 거는 하나씩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감각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사실은 눈이 되게 중요한데 그건 이제 중위 감각에 속하니까 그건 또 나중에 다루실 테고 눈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냄새로 받아들이고 맛으로 받아들이고 동작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10살 정도까지 0세부터 10살 정도까지는 이런 것들이 아직 다 닫혀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4학년 이후에 조금 더 난이도를 달리해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배워볼게요. 시간이 지금 1시간 됐죠? 10분 쉬는 거죠. 예.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동작으로만 쭉 달릴 거예요. 그래서 17개를 제가 넣어놨는데 이거를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막 이렇게 내가 한 거 하고 따라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라하는 거 보고 막 이러면은 더 연습이 되겠으나 일단 시간 되는 데까지 가서 17개 다 마칠게요. 그러면 10분 쉬고 다시 모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쉬셨어요? 네, 오후 시간이라. 내일 학교는 쉬나요? 학교는 안 쉬어요? 네. 공교육도 안 쉬나요? 네, 근로자입니다. 네, 자, 아까 여기 이제 2부 활동으로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아까 노래를 배웠어요. 시작하는 노래 막 이런 거 배웠죠? 별을 사랑합니다 이런 노래. 그리고 뻐꾸기 노래도 배웠지요? 자, 그거는 이제 7음계 노래고요. 지금은 5음계 노래를 가르쳐 드릴게요. 저학년들은 되게 좋아요. 한 2학년, 3학년 정도까지는.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골라왔는데 노래하면서 시작해볼까요? 햇님이여 오셔서 하늘 황금 문을 지나 나를 비춰주소서 내가 스스로 비출 때까지 게 막 열려 있어. 그 다음에 막 뭔가가 나와야 될 것 같죠? 꿈꾸듯이 몽환적이죠? 예, 이게 이제 유아 단계. 근데 2학년 정도, 2, 3학년 정도까지는 좋아해요. 그래도 아직도 그 연계의 여운이 남아 있어요. 천문을 좀 다쳤다 하더라도 7살 아이들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모자 딱 쓰잖아요. 무지개로 딱 덮고 막 그런 거 다 이제는 됐어. 7살까지 마쳤어. 그리고 학교 들어오죠. 예. 자, 그러고 아까 시를 했고 좋아요. 그러면 이제 노래하고 시를 했으니까 저학년 선생님들은 쓰실 만한 노래와 시가 있는 간단한 리듬일 수도 있고 우리는 라이겐 때 이걸 하는데 리듬 활동으로 쓰셔도 좋아요. 이제 양극성이 있어요. 생명 감각을 자극하는 건 리듬이에요. 그럼 리듬은 양극성이 있어요. 위, 아래, 좌우, 앞, 뒤. 이런 양극성이 있거든요. 자, 이것들을 모두 넣은 5음계 노래예요. 노래와 시가 있는. 길가에 바깥에 예쁜 민들레가 피어 있어요. 민들레 민들레 랄랄랄랄랄랄라 민들레 민들레 랄랄랄랄랄랄라 민들레가 꽃잎을 닫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얀 손뭉치가 되었네. 그때 바람이 불어왔어요.
민들레 꽃씨는 천천히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민들레 꽃씨는 다시 예쁜 민들레가 될 거예요. 민들레 민들레 랄랄랄랄랄랄라 민들레 민들레 랄랄랄랄랄랄라. 예, 이런 동작 조금 천천히 했는데 아이들하고 하면은 맥박이 빨라서 좀 빨라져요. 예, 초등학교 아이들은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경쾌하게 부를 수도 있어요. 뭐 선생님 분위기에 따라서. 자, 양극성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럼 이것은 촉각에 어떻게 좋아요?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따뜻한 감성으로 다가오죠.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이 수놀이를 해볼게요. 저는 아이들하고 이거 놀이해요. 좀 4학년이나 9학년들은 조금 더 높여서 단계 높여서 하셔도 되거든요. 아이들하고 하듯이 해볼게요. 같이 연습하셔도 돼요. 따라 해보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숫자 손뼉 칩시다. 1, 1. 어린아이들한테는 이거 숫자 얘기해주면서 가도 괜찮아요. 그냥 낮은 단계부터 할게요. 2, 1, 2. 3, 1, 2, 3. 4, 1, 2, 3, 4. 5, 1, 2, 3, 4, 5. 6,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알아맞혀 보세요. 4, 7.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숫자 발구르기 1, 2, 1, 2, 3, 1, 2, 3, 4, 1, 2, 3, 4, 5, 1, 2, 3, 4, 5, 6,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알아맞혀 보세요. 4, 7. 자, 보통 애들은 그냥 아무 단서 안, 이거 합해봐라 뭐 해봐라 아무 단서 안 주고 알아맞혀 보세요 하고 딱 하면은 그냥 7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7살들은 조금 빠른 단계고 아마 저학년에서는 좀 맞출 테고 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예, 근데 이거 쉽진 않아요 이거. 자, 그러면 자, 같이 해봐요. 숫자 손뼉 5, 발구르기 5 해야 돼요. 예. 기억을 해야 되죠. 이거를 세야 되잖아. 기억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이 순간 안에 들어와 있죠.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생명 감각에도 중요하고 촉각에도 중요하죠. 지금 막 열이 오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막 발에서도 손에서도 막 열이 오르죠. 요때 이렇게 홍조가 도는 이 상태가 수업을 시작하기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또 숫자를 배울 때 이렇게 하죠. 발은 주로 발은요. 이거는 감각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발은 주로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발뒤꿈치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많이 이렇게 해요. 그리고 발이 이렇게 쾅쾅쾅 딛지 못해요. 잘. 어린아이들은. 큰애들도 그럴 수 있는데 발이 그냥 이렇게 될 수 있고 하나씩 협응 안 돼요. 만약에 4 이렇게 되면 좀 어린아이들 저학년들은 4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씩 되는 거는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돼요. 예.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손 준비하세요. 이제 저기 소근육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섬세하게 손끝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숫자 손가락 놀이 1, 2, 3, 4, 5, 6, 7, 8, 9, 10. 잘 되세요? 네. 어우, 아주 훌륭한 발달이에요. 자, 이제 손가락이 만날 때만 숫자 얘기해 보세요. 다시. 그러면 자, 1, 2,
7, 8, 9, 10. 자, 알아맞혀 보세요. 2, 4, 6, 8, 10, 22, 14, 16, 14, 20, 30. 네, 이렇게 놀이로 가요. 잘 몰라요, 애들. 그냥 어린애들은 10까지 하고 예, 좀 이렇게 넘어갈수록 좀 다르게 가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2의 배수로 갔잖아요. 그럼 홀수로도 갈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2로 만들었는데 3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뭐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 이 창의적인 사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원리를 알았어요. 그죠? 그럼 창의적 사고력을 발현해서 우리는 수업을 계획을 해야 돼요. 예. 이렇게 놀면 돼요. 아이들하고. 재미있어요? 네. 예. 자, 달팽이 끈이 있어요. 달팽이 끈을 가지고 이제 놀이를 해볼 거예요. 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달팽이 끈. 자, 하나씩 골라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달팽이 끈을 가지고 이렇게 가요. 자, 이야기로 해볼까요? 아이들은 이야기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이야기 없이 그냥 동작으로만 들어가도 돼요. 놀이로 하는 거죠. 자, 깊은 숲속에 애벌레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애벌레는 숲속에 놀러 갔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때 어느 길쭉한 나뭇잎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길쭉한 나뭇잎을 먹으려고 해요. 자, 우리 앞에 있는 걸 앞에 펼쳐볼까요? 자, 애벌레는 나뭇잎을 먹기 시작했어요. 자, 냠냠냠냠 나뭇잎을 먹자 냠냠냠냠 나뭇잎을 먹자 냠냠냠냠. 자, 먹어요. 자, 가느다란 건 힘들어요. 자, 이렇게. 자, 발가락 소근육 연습되죠? 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발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애들이 이게 마음이 급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내 맘 같지 않거든요. 이 발가락 움직이는 게. 그러면 이게 발뒤꿈치 띄우거든요. 띄워서 이렇게 끌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알려주고 발뒤꿈치 붙이세요 하고 알려주고. 자, 이제 애벌레가 나뭇잎을 다 먹었는데 이제 너무 배가 불러서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을 만들어서 그 실로 만든 방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애벌레는 다시 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나가요. 발뒤꿈치 띄지 말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실을 다 뱉고 나서 애벌레는 예,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서 잠이 들었대요. 자, 달팽이 끈 집어서 말아주세요. 이야기로 하는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훨씬 재밌어 해요. 예, 그냥 자, 오늘 달팽이 끈을 발가락으로 해서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그 머릿속에 그런 상을 가지고 집에 가서 계속 얘기도 하죠, 아이들이. 그냥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하고 교실에 두면 아이들이 놀아요. 이렇게. 그러면 학교 교실에도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하셔서 두면 아이들이 놀 거예요. 그럼 시합도 하면서 놀거든요. 아이들이 누가 먼저 먹나 막 이러면서. 근데 마음같이 잘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양말을 벗어보세요. 이 질문이 달팽이 끈 길이가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예.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다 그냥 긴 거 짧은 거 뭐 이렇게 다 줘도 다 아이들이 알아서 해요. 예. 긴 거 하고 싶은 애들은 긴 거 가져와서 할 테고 물론 자기 달팽이 끈이 있어도 되지만 뭐 공동으로 써도 되고요. 바닷가에 꽃게가 있었어요. 그 꽃게는 바닷가에 놀러 나갔는데 거기에서 먹을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말을 갖고 꽃게가 이제
바닷가에서 맛있는 것을 먹어요. 냠냠냠냠. 자, 뒤꿈치 들면 안 돼요. 아까는 두 발가락을 같이 썼지요. 지금 한 발가락씩 쓰는 거예요. 냠냠냠냠. 자, 먹어요. 자, 숨겨요. 자, 먹어서 발바닥으로 숨기세요. 자, 이렇게 숨겼죠. 자, 이제 꽃게는 자기가 먹은 걸 다시 바닷가에서 다시 뱉어내고 싶었어요. 다시 뱉어보세요. 뒤꿈치 뜨면 안 돼요. 자, 다 뱉었나요? 자, 됐어요. 자, 꽃게는 이제 자기 집게에다가 양말을 걸고, 양말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예, 걸고 이제 당기는 놀이를 해요. 영차 영차 줄다리기 하자. 영차 영차 줄다리기 하자. 위로 당기고 아래로 당기고 옆으로 당기고 영차 영차 줄다리기 하자. 그리고 꽃게는 집으로 돌아갔대요. 어떤 게 더 어려우세요? 첫 번째 것. 네, 두 번째 거. 애벌레 아니고 꽃게? 꽃게가 더 어려웠어요? 애벌레. 아, 애벌레. 이거보다 이거 하다가 저기 이 발가락하고 여기 안쪽에 막 쥐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도저히 못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해보면 애들도 그래요. 사실 더 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해요. 잘 안 되죠. 그리고 얼른 하고 싶으니까 뒤꿈치 들고 막 당겨요. 이렇게 뒤꿈치 안 띄고 하자고 얘기해 주죠. 예. 그렇게 놀고. 자, 이제 신체 지도를 해볼까요? 신체 지도 아까 오른쪽 했죠? 이 오른쪽. 자, 오른손으로 오른쪽 볼, 오른손으로 오른쪽 엉덩이 이렇게 해서 가요. 계속 이제 오른쪽으로 가요. 아까 두 손으로 했죠. 두 손으로 뭐 볼, 두 손으로 머리 하다가 한쪽으로 갔죠. 왼손으로 왼쪽 무릎 이런 식으로 가요. 자,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왼쪽 귀. 자, 이렇게. 저학년들은 볼 때 같이 해줘도 되는데 같이 안 하고 말로만 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코. 네, 그렇게 가기도 하고요. 자, 이제 섞을 거예요. 두 가지 지시어로 가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왼쪽 귀,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 벌써 헷갈리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 이렇게 천천히 안 하고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고학년들 이런 거 빨리 하면 되게 재밌어 해요. 그쵸, 선생님? 고학년들. 자, 어떤 걸 해볼까? 한번 해볼래요? 선생님 지시어 줘볼래요? 아, 제가요? 해볼래요? 네. 네. 응, 해봐요. 오른쪽 검지 손가락으로 왼쪽 눈썹,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 자, 이렇게 가고.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지시어.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눈, 오른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왼쪽 발가락. 자, 됐죠? 예. 이걸 하려면 굉장히 이렇게 빨리빨리 생각해야 되잖아요. 놀이로 하기 되게 좋아요. 애들 놀이로 같이 모여서 이런 활동. 신체 지도예요.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팍팍 넘어가면 너무 좋죠. 감각이 발달되면 그렇게 되고. 자, 당나귀 지능 밀기하고 뒷발차기. 자, 여기는 이야기는 안 썼는데 주로 이야기로 맨 처음엔 다 이야기로 접근하는 게 좋죠.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 놀러 나갔는데 비가 왔어요. 근데 비가 왔는데 거기가 진흙탕이었어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너무 발에 진흙이 묻네요. 그래서 당나귀는 진흙을 털려고 했어요. 이렇게. 자, 의자에 두 손은 이렇게 쫙 펴서 놓고요. 이렇게 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그냥 다 펴서 놓는 거. 이게 지금 손의 촉감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압박도 있고 감각도 있고요. 자, 당나귀는 진흙을 밀었어요. 자, 이렇게 밀어요.
발가락 보이시죠? 발가락 이렇게 다 꺾인 채로 하면 좋죠? 자, 들고 와요, 다시. 자, 이렇게 진흙을 밀었어요. 자, 눈은 자기 발을 보는 게 좋아요. 지금은. 자, 들고 오고요. 자, 이렇게 밀어요. 당나귀가 진흙을 밀었어요. 자, 이 동작이 되게 좋은 게 왜 그러냐면은 발가락이 이렇게 꺾이는 게 잘 안 돼요. 아이들이. 어른도 잘 안 될걸요? 그게 잘 안 돼요. 영양생 나와서 해볼래요? 자, 우리의 학생, 자. 맨발이라 그런 거야. 해봐요. 자. 좋아요. 자, 눈으로는 자기 발을 보고, 자, 좋아요. 좋았어. 잘하네요. 자, 근데 애들이 감각이 통합이 안 되면 손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쉽고요. 이거 이렇게 가요. 뒤꿈치가 안 닿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고 이 상태로 하기도 해요. 뒤꿈치 들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려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밀기도 해요. 뒤꿈치 못 들어요. 이렇게 맨바닥에 붙여서 이렇게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요점이 아니고 이렇게 밀어야 돼요. 촉감각 자극이죠. 이거 정말 발바닥 촉감 싫어서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몇 개월 지나서 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밀고 이제 당나귀가 진흙을 다 밀고 났는데 그래도 발에 붙은 게 있네. 그래서 이제 진흙을 한꺼번에 털려고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두 발이 뒤꿈치까지 다 내려와서 붙죠? 그런데 애들 보통 이런 아이들 많아요. 이렇게 다 못 닿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애들 많아요. 짝발로.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쿵 소리 크게 내라고 해도 되고 막 해요. 막 다다다다다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숫자를 줄 수 있죠. 하나, 쿵, 둘, 쿵 이러거나 아니면 쿵, 쿵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게 하고 손하고 발의 촉감 생명 감각이 돌지 않아요? 호흡과 그죠? 리듬과 다 연결돼 있어요. 당나귀 뒷발차기까지 이렇게 했어요. 궁금하신 거 계속 올려주세요. 질문. 그러면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 안에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자벌레. 좋아요. 자벌레하고 그 다음에 도마뱀하고 물개구르기 있는 선물이 있어요. 이거 이제 바닥에서 하는 활동들이거든요. 사실 학교에서 바닥을 잘 쓸 수 있을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 활동을 넣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그 국제 발도르프 도움서에서 강의하시는 잉건 슈나이더 선생님의 영상이 있어요. 짧은 영상인데 그 영상에 있어서 아주 정말 훌륭한 목 동작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고 나면 그 정도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그것을 보시고 다른 데 돌리지 마시고 공부하는 데만 쓰세요. 허락받고 찍은 거긴 하지만 저도 이제 받은 거니까 이게 지금 자벌레를 먼저 할게요. 척추 갈란트 반사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척추 이 등을 이렇게 대고 문지르면서 가는 건데 척추 갈란트 반사가 있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에요. 자벌레가 동작이 쉽진 않은데 그래도 그냥 즐겁게 해요. 애들이 자벌레가 뭐 나뭇잎에서 기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뭇잎을 갉아먹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누워서 자료에는 쓰지 않았는데 손을 가슴으로 이렇게 모아요. 자, 그리고 발바닥은 움직이면 안 돼요. 발바닥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안 돼요. 얘는 딱 고정시켜 놓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벌레가 이제 등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 등 쪽에 듬성듬성한 그 피부 촉감에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자. 등은 떨어지지 않죠? 머리가 끼네. 등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어요. 자, 척추의 굴곡으로 가는 거예요. 전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어요. 인건 선생님이 끝까지 가거든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네. 자,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어요. 동작을 잘했는지 모르겠다. 잘했어요. 예. 바닥 활동 자벌레. 그 다음에 뭐였지? 그 다음에 도마뱀. 도마뱀. 동물들이 나와 놀기 좋은 날인가 봐요. 꽃게도 나오고 자벌레도 나오고 애벌레도 나와서 막 고치 짓고 그리고 잠이 들고. 자, 이번에는 물개가 바닷가에 나왔는데 물개가 아니고 도마뱀. 도마뱀이 숲에 갔는데 놀다 보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먹이를 잡으러 가요. 이거는 어렵겠다. 여기다 놓고 해도 되죠? 네, 여기다가. 엎드려서 가요. 도마뱀은 애들이 되게 난 알아 재밌어 나 저거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도마뱀이 이제 먹이를 잡으러 가요. 자, 이런 식으로 기어가요. 손이 이렇게 되죠. 교차가 되죠. 동측. 자, 이렇게 편측 이렇게 가죠. 편측으로 가는 거예요. 교차 편측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죠. 교차 편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들이 아직 여기를 보면 이 신체 지도나 공간 정향이나 우세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릴 때 그게 잘 안 돼서 오잖아요. 어른도 잘 안 돼요. 저도 맨 처음에 할 때 되게 놀랐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동측으로 막 갈 때도 있어요. 교차 편측이 안 돼. 동측으로도 막 가게 되고 아이들이 이제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이거 콩주머니로 활용해도 돼요. 자, 도마뱀이 저기 먹이가 있네. 자, 이렇게 던져놓고. 자, 공간 정향. 내가 이 공간에서 저만큼의 거리를 어떻게 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있고, 자, 저기 고유 운동 감각. 저기 던져야 되는데 팍 던져갖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죠. 그런 애들도 많이 있죠. 너무 가까이 던지거나. 먹이를 잡으러 갈게요. 가는데 애들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동측으로도 가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한 발로 계속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가는 경우 있어. 발 하나도 안 쓰고 분명히 다 봤는데 발 하나도 안 쓰고 가요. 이러고. 자, 그러고 나면은 다시 잘 보세요 하고 알려주죠. 지금 팔하고 배하고 다 붙어있죠. 이거 붙이는 거 못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계속 보기만 한 아이들도 있어요. 3개월 뒤에 합류해서 했거든요. 그 아이는 엄마 뒤로 숨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 잘 못하고 늘 엄마 뒤에 숨어있고 목소리 조그맣고 모든 활동에 나오지 않았고 그랬는데 한 6개월 정도 계속 이 연습하고 그러면서 좋아졌어요. 모든 활동을 다 하고 준비 정말 많이 돼가지고 학교 갔거든요. 근데 학교에 가서도 이런 애들 또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안 되는 애들. 그러면 지금 이런 바닥 활동은 모든 촉감에 모든 바닥 활동이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해주면 좋고 사실은 학교에서 다 못한다면 부모님들 부모교육 같은 걸로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고 뭐 이런 동작 외에 다른 것들도 집에서 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크더라고요. 집에서 해주시는 분들. 자, 이거는 도마뱀 기기. 그 다음에 물개 구르기. 자, 또 물개가 바닷가에서 이제 놀다가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바닷물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물개는 걸을 수가 없어서 굴러서 갔어요. 좀 위로 올리고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내리고 해도 되는데 어깨가 좀 걸리니까. 자, 물개가 이제 바닷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몸이 꼬이죠? 자, 꼬여서 가요. 천천히 가요. 자, 지금 상체만 먼저 가요. 자, 이렇게 한 바퀴. 그리고 다시 가요. 갈 때는 제가 다리 먼저 갈게요.
자, 이제 다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모래밭으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다시 굴러서 갔어요. 이 정도 속도보다 더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해서 전정기관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온몸으로 지금 바닥으로밖에 굴렀기 때문에 촉감각, 모든 바닥 활동, 촉감각 자극되는 거고요. 천천히 해야 되는데 애들은 안 돼요. 이거 대굴대굴 굴러갔다가 대굴대굴 굴러오고 어지러워해요. 그러면 안 돼요. 어지러우면 멈춰야 돼요. 그러면 이 느낌이 이렇게 기분 나쁜 느낌으로 남고 어지럽고 싫어 이런 느낌으로 남으면 잘 안 하게 되니까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즐겁게 해보실래요? 누가 물개구르기 해보실래요? 네. 네, 해볼래요? 처음 사람 누구? 남자 선생님들도 많으셔. 나와보세요. 오늘의 초대 손님. 엎드려서 시작하네. 누워서 시작. 누워서. 네, 누워서. 네, 좋은 질문이에요. 엎드려서 시작하나요? 근데 누워서 하는 게 좀 낫죠? 자, 네, 팔 올리고, 자, 골라보세요. 상체 먼저요. 네, 상체 먼저 해도 되고 하체 먼저 해도 되고. 천천히 가고, 자, 올라. 네. 자, 이제 다 물에서 다 놀고 이제 다시 모래로 돌아와요. 이제 하체 먼저 오는 거죠. 됐어요. 와. 느낌이 어때요, 선생님? 부드럽진 않아요. 아, 몸이 몸이. 몸에서 내가 부드럽다 하는 그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네, 부드럽게 하고 싶었는데 네. 철푸덕철푸덕했습니다. 철푸덕철푸덕 느낌. 그래도 꼬여서 몸이 개운은 해요. 개운해요. 네. 3세트 하면은 훨씬 세 번째는 몸이 달라지는 걸 느껴지실걸요? 네. 저기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전정기관이 자극이 되면 되게 뭐랄까 기분이 가벼워져요. 네, 가벼운 그런 느낌 들 수 있어요. 자, 우리 블룸버그 리드믹 무브먼트에서 등 문지르기. 지금 거의 지금 바닥 활동인데 지금 이것도 등 활동이거든요. 등을 아주 이렇게 잘 자극하는 건데 신경계를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할 동작은 블룸버그 동작이 조금 더 원초적으로 중추신경계하고 뭐 소뇌, 뇌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아이한테 계속 날마다 시켜봤는데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동작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도 좀 좋아지고 표현도 되게 좋아지고 물론 그것만은 아니야. 총체적으로 다른 것들이 다 있지만 가정과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주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도 날마다 해요. 날마다 왜 누워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누워서 두 다리를 세우는데 이걸 붙이고 해도 되고 벌리고 해도 돼요. 벌릴 때는 이렇게 벌리지 말고 일자, 11자로 해야 돼요. 기찻길처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 보세요. 두 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문질러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지를 때 어깨에 경직이 안 되면 이렇게 지금 머리 뒤쪽으로 해서 척추 라인으로 해서 되게 자극이 되죠. 자, 보통 아이들하고 할 때 제가 20번 하고 잠깐 쉬거든요. 익숙해지면 30번 하고 쉬기도 해요. 조금 아이들이 크면 숫자를 세면서 이 동작과 같이 협응을 하도록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또 쉬고.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누워서 해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셔도 되는데 아마 효과를 보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자, 이거를 누가 나와서 해볼까요? 이순 선생님 나와서 해보실래요? 그래서, 네.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발 붙이고 네. 해도 돼요. 발 붙이고 해도 돼요. 발 떨어뜨려서 해도 되고. 네. 네. 이제 애들이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이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요. 이렇게. 네. 그리고 쭉쭉 올라가요. 네. 그리고 자기가 수습을 못해 어떻게. 이렇게 안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 선생님 일로 와서 누워봐요. 오늘의 좀 일로 누워요? 네, 누워요. 네. 애들이 잘 안 돼. 그러게 발 세우고. 자, 그렇게 안 되면 여기서 이렇게 딱 잡고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딱 잡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 느낌인 걸 알게 해주는 거죠. 어깨 힘 빼고. 좋아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무릎 뒤로 손 넣어서 이렇게 당겨도 되고.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힘이 드는데 아이들은 아직 이렇게 조그마니까 힘이 덜 들고 이렇게. 자, 이제 혼자 한번 해보세요. 해봐. 예, 좋아요. 됐어요. 잘했어요. 블룸버그 리드믹 무브먼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딱 하나를 알려드린 거예요. 자, 어른들도 집에서 해보세요. 이게 말할 수 없는 효과가 나타나요. 제가 몇 달째 하거든요, 날마다. 네, 근데 너무 좋으니까 일어나서 하게 돼요. 중추신경계 자극. 머리도 맑아지고.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기, 블룸버그 리드믹 했고요. 자, 이제 와우, 코끼리 꾹꾹이. 자, 이것은 좋아요. 아까 그 촉감각 중에 겉에만 뭐 이렇게 감각한 그 자극을 하는 게 아니라 깊이 누르는 그런 것도 압박하는 거 이것도 자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려고 오늘 이불을 준비해 왔어요. 누가 한 분이 마사지를 받고 싶은 사람 나와보세요. 효진 선생님? 일어서 주겠나요? 왜 남한테 그래? 아 혜연 선생님. 여기 엎드리세요. 이쪽에 머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른손잡이라. 네. 자, 이렇게 엎드리고 이렇게 놓고 뭐 고개는 이렇게 조금 돌려도 되는데 이따가 해도 되고, 예. 지금은 조금 세우고 있고, 자, 여기에서 가는 거예요. 설명은 제가 자료집에 다 써놨어요. 지금 동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 손을 여기다 놓고 척추를 따라서, 척추 옆에 아니고 척추를 따라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코끼리가 놀러 가서 이렇게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꾹꾹 밟으면서 나를 좋아하네. 자, 지금 척추로 가서 여기 그 백회 있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 척추로. 자, 너무 세면 세다고 얘기하고 아니면은 조금 더 세게 해달라고 싶으면 세게 해달라고 하세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자, 여기 허리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꼬리뼈까지 가는 거예요. 한 손. 중요한 요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손이 떨어지면 안 돼요. 손이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지금 중심 라인을 했죠. 그 다음에 오른손 가든지 왼손 가든지 가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손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갔다가 다시 누르면서 와요. 자, 상체 라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기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머리 가누죠. 그 다음에 상체 가누죠. 지금 그 단계 따라가는 거예요. 원초적인 것들 지금 자극해 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럼 이제 하체 갈 거죠. 이 손 두고 나머지 손이 가요. 발끝까지 갔다가 올라와요.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상체 있으니까
돌아와서 하체, 발. 관절 부위는 건너뛰고 가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동측으로 갈 거예요. 동측. 척추 라인 따라가고 이쪽 라인으로 가죠. 오른쪽 라인으로 가서 밀고 오른쪽 같은 라인으로 가요. 이제 왼쪽 라인 좀 더 천천히 해도 돼요. 오늘 지금 제가 지금 좀 빠르게 속도를 빠르게 하는 중인데 자 편측 다 맞죠? 그 다음에 교차 편측 갈 거예요. 교차로 우측으로 왔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자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 거예요. 이제 지금 발달 단계 그 순서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왼쪽 팔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 이게 뭐 이렇게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압박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압박하는 거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더 가볍게 해달라고. 자, 그 다음에 돌아오면 다시 척추로 가서 머리, 네, 머리로 가서 백회까지 가서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요. 네. 그리고 꼬리뼈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네, 여기서 마무리. 네, 됐어요. 어떠셔요? 네, 좋아요. 기분 좋고 편안히 편안하죠. 저는 우리 아이한테 일주일에 이거 한 두세 번씩 해주거든요. 우리 아이 28살인데 해달래요.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뭐가 부족한 게 있나 보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자극해주면 굉장히 편안해하고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래요. 학교의 아이들은 조금 더 뭐랄까 몸이 좀 작잖아요. 뭐 고학년 애들 훨씬 더 크긴 한데 그래서 요거를 가르쳐주고 집에서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집에서 그냥 가족들끼리 해보세요. 그러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코끼리, 꾹꾹이. 자, 궁금한 것들은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질문은 네, 그 블룸버그 활동은 몇 회, 몇 세트 해야 되는지 3회. 아, 뭐 30번. 그거를 한 번 할 때 저는 맨 처음에는 10번 했어요. 20번까지 못 갔거든요. 맨 처음 하는 아이들은 힘들어해서 10번에서 3세트, 20번에서 3세트, 익숙해지면 30번에서 3세트. 그 정도? 자기가 좋으면 더 해도 되고 보통 저는 집에서 할 때 30번씩 해서 3세트 예, 그렇게 해봤어요. 선생님 그리고 달팽이 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천으로 해도 돼요. 입을 잘라서 해도 되죠. 예, 뭐 잘라서 저기 헌옷 같은 거 잘라서 하셔도 돼요. 꼭 넥타이도 괜찮아요. 예, 뭐든지 지금 그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가락을 지금 움직이는 거니까. 예, 움직일 수 있으면 스카프도 괜찮고, 예, 뭐 천 재질에 따라 다 다르죠. 뭐 면도 있고 실크도 있고, 예, 뭐 마도 있고 이러면 재질이 다 질감이 달라. 그럼 훨씬 좋지 않을까? 예,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펴는 채로 해야 되겠다. 자, 우리 한 분이 놀이를 해볼까요? 누가 나올까요? 정혜진 선생님 나와봐요. 눈 안 마주치려고 지금.
내가 노란 거 준비해왔는데 선생님 노란 옷 입고 왔어. 여기에 엎드리세요. 나한테. 여기다 팔 올려놓고. 자, 이렇게 올려놓고. 자,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엎드리세요. 이렇게. 네, 엎드렸어요. 이렇게. 이 상태로 가까이에서 천 하나 이렇게 놓고 하면 훨씬 좋고요. 밤하늘에 밤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이 떠 있을까. 몇 개? 5개. 딩동댕. 자, 이렇게 다시. 밤하늘에 밤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이 떠 있을까. 몇 개? 8개. 8개. 예. 잘했어요. 들어가세요. 이거 집중력 없는 애들은 잘 못 맞춰요. 숫자 알아도. 그리고 저는 그냥 지금 이렇게 음을 해줬잖아요. 좀 저학년 어린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해도 되고 고학년 아이들한테는 그냥 없이 해도 되고. 자, 손가락 계속 집어서 계속 20개 30개 넘어가도 괜찮아요. 계속 집중해야죠. 큰 아이들하고는.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놀아요. 이렇게 청 가지고 놀이하면서. 교실에서 해볼 수 있겠어요,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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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 적 있어요? 이 놀이는 많이 아는 놀이 같은데. 있어요? 네. 해보셨죠? 네. 좋아하죠, 애들. 형태 그리기도 할 때 모양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알아맞추는 거. 네, 네. 그게 형태 그리기. 해볼까요? 자, 누가 나와보실래요? 자, 누가 나와볼까요? 그럼 또 영희 선생님 나와야 되겠다. 네. 앉아봐요. 자, 이제 선생님이 등에다 뭘 그릴 거야. 그린 거 잘 기억해서 칠판에 똑같이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네. 또 해보자. 들어보세요. 지금 등을 자극하는 거예요. 등에다 뭔가 그리고 그것을 상을 떠올려서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로 옮겨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감각들이 통합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봐. 해봐. 난 해봐요. 끝났어요. 끝났어? 네. 네, 좋아요. 지금 이 정도 괜찮아요. 제가 한 건 여기서부터 갔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제가 늘 이렇게 했어요. 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늘 했거든요. 오랫동안 한 20번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는 늘 이렇게 그렸어요. 늘 희한하게. 그래서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아이가 X를 그릴 때 이렇게 못 그리고 이렇게 그려요.
자,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자, 얘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글씨 쓸 때 좀 영향이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저기 수학을 배울 때도 좀 영향이 있겠죠? 이미지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뭐죠? 여기서 이 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차가. 그죠? 안 되죠? 끊어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끊어서 갈 수밖에 없어. 교차가 안 돼. 자, 교차가 안 돼. 교차에 너무 불안해. 교차를 하고 갈 때. 자,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교차 지점에 아까 이렇게 중심을 잡는 것, 중심을 잡는 여러 가지 중심점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자아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사실은 이렇게 교차가 이렇게 될 때 그 자아가 형성이 될 때 그게 가능한데 그게 좀 인기가 있는데 좀 약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게 이렇게 갈 수 있죠. 금방 갈 수 있어요. 큰 아이들은 연습하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그걸 몰랐어. 예. 그런데 걔가 기억을 못해. 뭔가를 알려주면 낱말이나 이런 걸 기억 못하고 이야기를 아주 짧은 걸 들려줘도 그 속에 단서가 한 서너 개가 들어있다면 그것을 한 2개 정도밖에 기억을 못해.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가 기억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 그런 다음에 그것을 도와줘야 돼. 이거를 많이 했어요. 연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거 많이 하고 또 기억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감각 활동을 통합 활동을 계속 하면 많이 도움을 받겠죠. 예. 그 아이는 상하 중심선이 너무 넘어가기 힘들어했어요. 좌우는 되는데 상하 중심선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못 가. 이게 뭐 떨어졌어. 그럼 얘를 이렇게 주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못 가. 이게 안 만나져요. 그러니까 맨날 발가락으로 잡아서 이렇게 올려요. 네, 그런 행동 특성으로 나타나요. 이게 하는 거죠. 포대기 싸기를 잊어버렸나 봐. 자, 싸자. 여기는 좀 나가봐. 자, 포대기 싸기를 해볼게요. 자, 애벌레가 아까 저기 실을 뽑아가지고 고치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잤지요? 자, 그 애벌레가 이제 고치 속에 들어간 걸 만들어 볼게요. 이쪽에 머리. 됐어요? 네. 자, 애벌레가 발이 나오네? 위로 올라가야 돼. 발 나오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조금 위로 더 올라. 조금만 더 올라가. 네, 됐어요. 자, 그 애벌레는 이렇게 고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갔어요. 쿵쿵거려. 자, 그런데 거기서 잠을 잘 잤는데 이제 거기가 그 고치가 막 들썩들썩 흔들거리네? 자, 그 애벌레는 이제 그 고치에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해요. 자, 나와보세요. 자, 와우. 애벌레는 고치에서 나와서 이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갔어요. 나비가 되어서 날아갔어요. 자, 이렇게 놀이를 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놀이라 집에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하면 좋은데 교실에서 저학년들은 이렇게 하고 놀면 좋겠죠. 예. 쉽지 않죠. 빠져나오는 어때요? 느낌 어때요? 일단 되게 온몸을 다 써야 되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게 얇으니까 그 도톰하거나 이렇게 압박 있는 걸로 했으면은 그 쪼여 있다가 갇혀 있다가 닫혀 있다가 이렇게 해방되는 풀려나는 그 느낌. 들 것 같은데 얘가 조금 이제 천이 작았어. 네. 그죠? 몸에 비해서 천이 작. 애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이거 무서워서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감싸 있고 쪼여 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막 이런 애들. 그리고 애들은 요 안에 폭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가 덮이거든요. 머리 내놓을래? 머리 아니면 그냥 다 덮어도 되니? 그럼 자기가 선택을 해요. 나는 머리 내놓고 싶어요. 이런 애들 있고 다 덮어주세요 하는 애들 있고 좀 무서워하는 애들 있고 이렇게 꽉 감싸여 있고 바깥이 안 보이는데 막 몸에서 나오는 거 두려워하는 애들도 있고 그걸 즐기면서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예. 촉각 자극하기엔 정말 좋겠죠? 예. 좋아요. 말할 게 없겠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발 마사지하고 구슬 잡기.
그거 안 한 거죠? 네, 지금 그거 하려고요. 자, 이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해주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나 너무나 좋은 모든 감각에서 너무나 좋은 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려워도 이거를 해요. 자, 의자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건을 하나를 깔아요. 밑에. 그리고 여기 발을 담글 수 있는 대야가 있고요. 이 안에는 따뜻한 물이 담겨 있어요. 물이 흐르니까 여기다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여기 구슬이 있고요. 구슬을 담는 바구니가 있어요. 이거는 입욕제예요. 벨레다에서 나온 입욕제인데 자, 이렇게 뚜껑에다가 하나 여기다 뿌릴 거예요. 자, 향기가 나겠죠? 그리고 구슬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양말을 벗고 나오세요. 자, 이렇게 이제 발을 넣을 거예요. 자, 발을 넣고 발가락으로 구슬을 잡아서 여기다 담으세요. 2발 다 넣으세요. 네, 어떤 발로 하든지 상관없어요. 발가락으로 구슬 잡는 거 제가 이 구슬로 하면서 계속 하세요. 하나도 못 잡은 사람 봤어요. 그러면서 너무 놀라셨어. 내가 왜 이거 안 되지? 근데 발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네. 자, 그리고 이 발이 지금 교차로 넘어가죠? 예, 교차가 돼요. 요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 발로 가갖고 이쪽 바구니에 넣는 게 쉽지 않아요.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물 다 튀어도 돼요. 괜찮아요. 물 튈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해요. 향기가 나죠? 네. 네. 후각도 자극하고 그리고 발에 따뜻한 물이 있기 때문에 온감각도 들어가요. 그리고 발가락 소근육으로 지금 이걸 잡아서 교차로 넘어가죠. 많은 감각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죠. 자, 지금은 물에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물까지 쓸 수 없고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없어. 그러면 그냥 해도 돼요. 바구니 2개 넣고 이 바구니에서 이 바구니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를 그냥 해도 돼요. 지금은 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코너에 두면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네. 다 됐어요. 자, 이제 발을 한쪽 다리 여기다 올려보세요. 자, 네. 자, 쭉 다리 펴도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로 감싸서 여기를 압박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을 닦으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물 따뜻했죠? 네. 잡는 거 힘들지 않았어요? 구슬 잡기? 네.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되게 잘 잡았어요. 이거 잡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펼치고 그 다음에 오일을 발라줄 거예요. 장미 오일인데. 이렇게 해서 오일을 발라줘요. 됐어요. 내리세요. 이쪽 발 이쪽 발 감싸서 압박해주고 저녁에 하면 참 좋겠죠. 식구들하고. 예. 서로서로 해주면 좋겠죠.
교실에서도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6학년 남자아이하고 이거를 계속 했어요. 한 20번 했거든요. 주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거를 하려고 오는 거지. 근데 여름이 되었는데 너무 더운 거지. 물이 따뜻하니까. 그래서 좀 시원한 물로 하고 그때는. 자, 네, 됐어요. 예, 나왔습니다. 열린 때 다 했죠, 우리. 네. 시간 잘 맞죠? 연습 안 해봐서 그래요. 자,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집에서 혹은 교실에서 해보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배워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다르게 변형시켜서 해볼 수가 있겠죠. 안정감이 생기면 그 안에서 변형이 나와요. 그렇게 변형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창의적으로 이런 수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나요? 네, 들어온 질문이 있으면. 예, 선생님. 지금 17가지의 많은 활동들을 알려주셨는데 네.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만날 때 네. 뭐 어떤 활동을 좀 일정 기간 가져가고 그러니까 아이를 관찰하는 거에 따라서 네. 일정 기간을 가져가고 다른 것 동작 다른 어떤 걸로 넘어가야 하는 건지 이것들을 뭐 1년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분배를 해서 할 건지 이제 이거를 어떤 시점에 어떤 활동들을 바꿔가면서 아이들랑 만나게 돼야 되는 건지가 조금 네. 궁금합니다. 이게 교실 안에서 그 집단 활동으로 전체가 다 같이 하는 집단 활동으로 한다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공간이 좀 넓으면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반씩 나눠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다 배워도 돼요. 자벌레도 하고 물개구르기도 하고 그냥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날 내가 한 명 한 명 동작을 다 봐줘야 되겠어. 그럼 한 명 한 명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럼 그냥 그날은 그거 하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고 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넘어간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하고 계속 하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또 계속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나중에 이어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개별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하게 되겠죠? 네. 조금 더 많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한 단계 한 단계씩 넘어가기는 해요. 이게 됐네? 그럼 눈 해볼까? 눈. 그 다음에 그럼 교차 편측 해볼까? 그 다음에 전체로 어떤 걸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넘어가기는 해요. 예. 여기 다른 질문 있나요? 네, 됐어요? 예. 예, 그러면 다르게 생겨나는 질문들은 톡방에 올려주시면 글로 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뭐 정보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그런 거 물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배운 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생명감각 계속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서 이어져 갈 거니까 계속 참여하셔서 감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고 잘 통합된 그런 선생님이 되시길 바라고 교실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네, 되게 의미 있는 좋은 일이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